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이곳은 법원이고요.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 보러 왔는데 재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살인미수 사건 그 수사 결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죠. 근데 수사 결과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경찰이 발표했던 수사 결과 외에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요. 더 진전된 것도 없어요. 딱 하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다면 이 피의자가 살인 예행 연습을 했는데 부동산 사무실 옆에 있는 나무에 목도리로 목 높이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칼로 찌르는 연습을 했다. 이거는 뭐 검찰이 밝혀낸 건 아닐 거예요. 경찰 수사 당시부터 밝혀진 건데 발표만 이제 경찰이 안 했던 것 뿐이고 검찰이 발표한 최종 수사 결과라고 하는데 경찰이 발표했던 것보다 더 진전되거나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발표를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이나 검찰이나 숨기고 있는 것이 이 피의자의 당적, 신원, 그리고 남기는 말이라는 8쪽짜리 그 자필, 서면 이런 거 내용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제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기소를 하면 앞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한 2단계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절차가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이에요. 재판부에 이 사람을 재판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넘기는 공소장인데 거기에는 정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요, 단순히 이제 피의 사실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고 사건의 배경, 전제 사실이 잔뜩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사실관계, 누가 어디서 뭘 어떻게 했다, 그러니 이런 죄를 저질렀다라고 사실관계에 대한 것은 한 페이지도 되지 않는데 이런 전제 사실을 10장 이상 써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 이 사람이 이 사건 관계자 누구와 언제 어떤 관계를 맺었고 서로 어떻게 인연을 유지해왔고 어떤 동기로 이와 같은 범행을 준비했고 그 준비를 위해서 어떤 행위들을 했다라는 것들이 상세히 적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공소장이라는 거는 국회에서 요구를 하면은 뭐 비실명 처리를 하더라도 일단 제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회의원을 통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죠. 근데 과연 검찰이 그와 같은 이 로직을 알면서 공소장에 상세히 기록을 해 놨을까? 이 공소장은 뭐 국회뿐만 아니라 언론인들도 입수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저도 입수를 해서 볼 텐데요. 이제 수일 내로 아마 이 공소장의 내용이 보도가 나올 겁니다. 그 내용은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겠고, 이거보다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재판 단계입니다. 법정에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 증거조사 과정에서 서면조사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범행을 입증하는 문서화된 증거물, 그러니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김진성이 만약에 언론사 게시판에 글을 썼다면 그 글 내용,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이 본인이 직접 작성한 8장짜리 남기는 말, 그 내용을 모든 사람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피의자의 당적,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든 또는 그 전신의 정당이든 보수정당에 언제 입당원서를 냈고 언제 탈당 신청서를 냈고 민주당에 언제 입당원서를 냈는지, 이 입당 신청서와 탈당 신청서가 수사기관에 확보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때 탈당을 했고 왜 그때 입당을 했는지, 이 시점이 맞물리잖아요. 지난해 4월에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흉기를 구입하고 그 무렵에 남기는 말을 컴퓨터로 작성을 해서 완성해 놓고 있었다. 이게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세한 내용들이 법정에서 증거로 현출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니터에 띄워놓고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법정에서는 현출이라고 용어를 사용하는데, 법정에서 현출이 되면 그 방청을 하면서 취재하고 있는 언론인이나 또는 일반 방청객들도 그 내용을 다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검찰의 포석이 하나 깔려 있어요. 어제 검찰이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수사한 검사들이 공소유지까지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어요. 일면 타당한 얘기처럼 들리죠. 그런데 보통의 사건은 공판검사가 재판을, 이 공소유지라는 거는 재판을 참여한다는 거거든요.
일반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검사 따로 공판검사 따로예요. 그럼 공판검사가 재판에 참여를 하면서 이와 같은 증거가 수집돼 있습니다 하고 이제 현출을 하고 이렇게 입증이 됐으니 처벌을 해 주십시오. 이제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수사했던 검사들이 직접 재판을 직관한다, 공소유지를 한다라는 것은 이 수사했던 검사들이 이 정보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경찰이나 검찰이나. 우리 여기까지만 알려주고 이 이상의 정보는 공개하지 마. 감춰둬. 이러고 있잖아요. 수사 결과 발표에서도 하나도 뭐 추가로 발표한 내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검사들이 법정의 공소유지까지 직관을 하게 되면 그와 같은 증거물을 방청객들이 볼 수 없도록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증거조사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서면으로만 제출하고 모니터에 띄우고 설명하는 것을 최소화하든지,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재판부를 향해서 이 증거조사, 서증조사에는 민감한 내용이 담겨 있거나 공개돼서는 안 되는 자료가 있으니 방청객을 모두 퇴정시켜 주십시오. 비공개 재판을 해 주십시오. 이럴 가능성도 남아있다. 뭐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 작성한 기밀 문서가 법정 증거로 제시된다. 이러면 그럴 때는 방청객들을 퇴정시키기도 하거든요. 기자들도 언론인들도 다 퇴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요구를 하고 재판부를 압박할 수도 있겠다. 자, 요 단계가 만약에 되면요, 재판부가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가 남아요. 원칙적으로는 공개 재판입니다, 형사재판은. 그래서 재판부가 그것이 뭐 국가보안사항이라든지 비밀 문건에 해당이 되든지 이런 게 아니라면 방청객을 퇴정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재판부가 검찰의 이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서 방청객을 다 퇴정시킨다면, 비공개 재판을 진행한다면 검찰과 정권 눈치를 보는 판사인 거죠. 그게 아니고는 방청객을 퇴정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다. 또 하나, 지난번에 경찰이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이 피의자가 작성한 남기는 말이라는 이 서면을 지난해 4월, 5월 이 무렵에 몇 차례 수정해서 완성해 놓고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정돼 있을 거라고 추정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범행 동기가 적혀 있는데 그 범행 동기 중에 하나로 적시한 것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자꾸 연기돼서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해 4월에는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도 않을 때였고요. 그때 당시에 이미 기소돼 있는 사건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선거법 사건 하나였고 그 재판은 지연되지도 않을 때예요. 따라서 그 무렵에는 이재명 대표의 뭐 재판 지연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지도 않을 때예요. 그렇다면 재판 지연을 범행 동기의 하나로 삼았다면 그 이후 시점에 수정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경찰이 발표한 것처럼 작년 4월 무렵에 완성해놓고 갖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정이 됐을 것이다. 그렇다면 법정에서 서증조사하면서 그 수정된 문건이 버전별로 다 현출이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시점에 어떤 내용이 추가됐다 또는 삭제됐다, 수정됐다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매체의 영향을 받았고 어떤 유튜브 방송의 영향을 받았는지까지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인적사항 당연히 공개가 되고요, 법정에서는. 그리고 당적 변경 내용, 그리고 이 남기는 말, 이것도 당연히 법정에서는 제시가 될 텐데, 또 하나는 이 사람이 구독했던 신문, 뭐 월간조선을 32년 넘게 구독했다 이런 얘기도 보도가 됐잖아요. 어떤 신문을 구독했고 그리고 어떤 유튜브 방송을 주로 즐겨봤는지도 공소장에 담길 수도 있고 법정에서 증거조사 과정에서도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도 법정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다. 단 하나의 문제는 검찰이 깔아놓은 포석, 공판검사가 공판유지를, 공소유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사검사가 직접 들어가서 직관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수사검사가 지금까지 검찰이 보이고 있는 태도, 정보를 최대한 통제한다, 유출되는 것을 막는다, 이 태도를 재판 과정에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재판장도 거기에 호응을 하거나 하면 이 정보가 그렇게 많은 정보가 재판 과정에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요 점이 하나가 우려가 되고 이 포석을 검찰이 미리 깔아놓은 것 아닌가? 그 부분이 저는 우려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건은 부산에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도 아마 부산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초기에 또 많은 언론인들도 취재 열기가 있을 테고, 좀 멀긴 하지만 저도 가능하면 이 재판 내용을 직접 방청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기다려왔어요. 사실은 이 재판 빨리 기소해서 방청이 되기를.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정보를 다 통제하고 있으니까 뭘 알려주질 않잖아요. 그래서 재판이 열리면 재판 과정에서는 그 통제된 정보 중에 상당 부분이 공개될 테니 그 내용을 빨리 알고 싶다, 이런 거였거든요. 과연 그 사람은 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유력 정치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지, 지난해 4월에 그 전에는 줄곧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정당의 당원으로 있다가 왜 지난해 4월 무렵에 범행 계획을, 범의를 실행에 착수하면서 왜 민주당에 가입을 했는지, 무엇을 위장하려고 한 것인지. 초기에는 민주당에 가입한 이유가 이재명 대표의 일정을 파악하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그걸로는 설명이 안 되죠. 이재명 대표의 일정은 홈페이지 가면 늘상 공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당원이 아니라도 누구든 알려고 들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걸 일정 파악을 위해서 당원 가입했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또 하나 제가 의문 사항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민주당에 가입을 할 때 민주당적을 갖고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확인한 걸로는 이 사람 주소지나 또는 부동산 중개소 이 소재지가 아산시 을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아산 을 당원협의회 확인 결과 아산 을에는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가입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다른 지역에서 가입을 했다면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 이런 내용들이 법정에서 증거조사 과정에서 확인이 될 수가 있어서 이 재판이 개시되기를 아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검찰이 뭐 꼼수를 쓴 것인지 포석을 놓은 것인지 모르겠으나 수사검사가 직관하겠다고 했으니 일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그러니까 뭐 무죄 판결 나오거나 가벼운 형이 선고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사건 내용을 줄줄 꿰고 있는 수사검사가 직접 재판에 가서 참여를 할 거야. 뭐 그 선의를 과연 믿어줘야 될까요? 그거보다는 정보 통제를 위해서 수사검사가 재판 과정에서도 이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막기 위해서 이런 포석을 둔 것이 아니냐, 저는 강하게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도 한번 주의 깊게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잠시 후에 방청권 받고 법정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짧게 아침에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